자, 이제 역함수. 자, 역함수라는 거는, 자, 우리가, 너희 도형의 이동 했냐, 안 했냐? 도형의 이동. 안 했어요. 안 했어? 자, 그러면은, 자, 역함수, 이제, 그럼 도형의 이동을 안 했으면,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는 거지. y는 x에 대한 대칭이란. 역함수라는 거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는 y는 x를 기준으로 어떤 선이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y는 x를 기준으로 접어서 포개지게끔 딱 대칭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y는 x 대칭. 그래서 y는 x 대칭이라는 거는 그냥 x랑 y를 자리를 바꿔줘라. 그냥 x랑 y를 자리를 바꾸라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역함수라 하면 함수에서 역함수는 x에서 어떤 y로 함수가 이렇게 갔잖아. 이게 fx지. fx가 x에서 y로 이렇게 갔어. 그럼 역함수는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 요쪽에서 여기로 가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거를 이제 얘를 fx니까 얘도 어떤 하나의 기호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하나의 기호를 써서 얘를 이제 f의 지수에다 마이너스 1을 붙여서 f의 마이너스 1의 x 해서 이 마이너스 1을 뭐 역함수의 뜻하는 이제 인버스라고 했는데 f의 인버스 x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역함수라 하는 거는 갔던 게 이제 함수가 대응했던 거를 거꾸로 y를 x의 입장에서 봐라. 얘가 x고 얘가 y고 그러니까 결국 자리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라 하면 x랑 y가 자리가 바뀌는 거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가 y에 대한 x에 대한 대칭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래프가 막 올라갔다 내렸다 포물선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해서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역함수가 물론 포물선 같은 것도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으면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함수는 항상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래서 x랑 y가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얘가 x에서 y로 갔으면 y가 거꾸로 찾아가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1대1이 아니면 x는 만약에 1, 2, 3이면 얘가 a, b, c면 그냥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역함수는 항상 함수라 하면 x는 항상 하나만 가야 되잖아. 근데 얘는 거꾸로 가려면 얘가 세 개한테 다 가야 되잖아.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함수는 기본적으로 약속을 하기를 항상 공평하게 하나씩만 가라라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1대1 함수라고 해도 1대1 함수라 하면 얘가 A, B, C, D 이렇게 쓰면 A, B, C한테 갖고 D가 남는 애가 있잖아. 1대1 함수는. 근데 거꾸로 얘가 얘한테 가려면 얘네는 다 가서 성립하지만 함수를 하면 항상 안 가는 애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거 함수가 성립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얘가 안 가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항상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 출발 조건이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항상 fx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역함수의 관계만 딱 보면, 역함수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역함수, 물론 구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역함수 구하는 거는 x랑 y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자, 역함수의 성질만 딱 하나만 기억하자. 역함수라 하면, 자, 함수가 fa가 b야. fa가 b면, 자, 얘랑 얘가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 바뀌지? 자리가 바뀌어서 역함수라면 f의 역함수의 b는
A다. 이런 관계성분다. 이것만 기억을 해줘라. 그래서 역함수로 가면 X, Y 서로 자리를 바꿔라. 그래서 FA가 B면 F의 역함수의 B는 A다. 이제 이것만 기억해라. 알겠냐?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그러면 F와 F를 한번 역함수를 한번 합성을 해볼까? F와 F의 역함수를 합성을 해보면 자, 이렇게 A가 있으면 자, 얘가 B가 있으니까 B부터 갈까? B.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부터 집어넣어야지. F의 역함수의 B가 뭐야? A네? 그러면은 얘가 A니까 요거 F의 A 구하는 거네? 그럼 FA는 또 뭐야? B네? 결국 이 얘기는 역함수를 했다가 씌웠고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다. F와 F의 역함수 합성하면. 그럼 뒤집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겠네? F의 역함수와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A를 해보면 FA가 B면 F의 역함수가 B가 돼서 다시 뭐가 돼? A가 되지? 그래서 항상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요게 뭐가 된다?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 자, 해서 요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역함수는 이렇게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간다니까 역함수에서 F와 F를 합성했더니 X로 그대로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 F와 F를 합성했더니 X 그대로 나왔어. 그러면 결과가 그대로 나왔잖아. 그럼 이 말은 뭘까? F와 F의 역함수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 얘기지. 그래서 F와 F의 역함수가 같다. 그냥 이 얘기야.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걸 한 번을 양변에 합성을 한 번 더 해줘도 돼.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한 번에 합성을 해볼까? 양변에 이게 얘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다 F 역함수 이걸 하나 붙이면 돼. 그럼 여기도 F 역함수 똑같이 이렇게 붙이겠지? 붙이면 얘 없어지고 fx는 f의 역함수 x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f와 문제에서는 이제 f와 f를 안 나오고 f와 g를 합성해서 x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f와 g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라는 걸 이제 찾아줘라. 알겠습니까? 자, 이제 요거만 역함수의 성질은 이제 얘만 잘 기억하면 돼. 얘만. F의 A가 B면 F의 역함수는 B는 A다. 이제 요거만 잘 기억을 하고 자, 그럼 책을 한번 보자. 140 아니 이건 또몇 페이지냐 이거 147 자, 이제 146은 이제 XY 대응하는 거고 자, 그럼 147페이지에서 이제 그 바이블 포인트 한번 보니까 F가 X에서 Y로 올 때 항상 역함수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 1대1 대응.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하면 기본적인 성질 Y는 fx면 x는 f 역함수의 Y. 이게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x랑 y가 자리가 바뀐다라는 거. 요거만 반드시 기억을 해줘라. 알겠지요? 자, 그럼 뒤에 넘겨볼까? 자, 그럼 역함수의 여기 이제 성질이 나오는데 역함수의 성질을 좀 전에 얘기했던 건 f와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 그냥 그 얘기 써져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될 게 f와 g를 합성한 거의 역함수를 구해라. 자, 합성한 거의 역함수. 자, 합성한 거의 역함수면 그냥 함수는 얘를 먼저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면은 이 역함수는 집어넣은 순서가 그러면은 그냥 합성함수 이렇게 가면 없으면 얘부터 집어넣고 얘부터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역함수면 다시 거꾸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거꾸로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그럼 반대로 하니까 누구부터 가야 돼? 얘부터 가야 되겠지? 맞냐?
그래서 얘부터 가고 얘로 가야겠지. 갔던 게 거꾸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를 이 인버스를 일로 들어가 버리면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인버스 들어가는 요거 하나만 잘 요것도 이게 이제 요거만 특이한 거다. 나머지는 그냥 x랑 y에게 자리 바꿔주는 것만 하고 요거만 좀 잘 기억을 해줘라. 알겠죠? 그러면은 역함수는 이제 끝이야. 그리고 역함수는 이제 뭐 역함수 구하라 하면 x, y 자리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에서 뭐 함수값 구하는 거는 기본적인 그냥 역함수의 성질 딱 fA는 b면 f의 역함수의 b는 a다.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딱 하나 기억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중요한 건 fx가 근데 함수식이 그냥 항상 fx만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 뭐 f의 2x가 될 수 있고 f의 3x 막 이렇게도 나오겠지. 그거에서의 역함수 구하는 것만 잘해주면 돼. 역함수 구하는 거에서 보기만. 자, 그러면은 150페이지는 역함수 구하는 거는 그냥 x, y 자리만 바꿔줘라. 그냥 그 얘기고. 자, 역함수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라? x랑 y 자리 바꿔주는 건데 그냥 역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자리 바꿔서 직접 구해도 되고 역함수라는 건 x랑 y가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그래서 y는 x 그래프랑 대칭이 되게끔 항상 대칭이 되게끔 그래프를 그려줘라. 그러면은 항상 그러면은 이 대칭이 되게끔 그려주면 함수가 만약 이런 식으로 갔으면 자 얘가 fx고 얘가 y는 x야. 그러면은 얘가 요 그래프가 여기서 만나지. 그럼 얘를 역함수를 그리면 얘 역함수 그리면 어떻게 될까? 얘 역함수 그리면 대칭해서 요로 이렇게 그려주겠지? 맞나? 대칭하면 더 가야 되나? 좀 더 가야 되나? 요 그래프가 아무튼 이렇게 대칭해서 그러면은 역함수가 이 역함수가 있으면 얘랑 이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항상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야 되지. 그래서 어떠한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해라. 그럼 그거는 주어진 함수와 y는 x, y의 교점을 구해주면 된다. 하지만 역함수와의 교점이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만 있을까? 소연아,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냐? 아니야. 다 항상 대부분은 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무리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위 감소하는 이 형태의 그래프는 이런 식에서 이런 것도 만약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역함수는 그래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 이거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으면 얘를 역함수를 그려보면 얘가 대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서 교점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높아진 걸 몰랐네. 근데 그 얘기가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네. 152페이지에 보니까 152페이지 보면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대부분 그냥 항상 y는 x의 대칭이니까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예외적으로 있는 게 이런 무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이런 감소의 형태에서는 교점이 여기랑 여기도 나올 수가 있는 이런 것도 존재할 수는 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얘기 나오면 항상 대부분은 다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만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라고. 알겠지요? 자, 그러면은 자, 역함수를 이제 역함수를 구하라 뭐 이런 것도 있네. 그럼 역함수 뭐 구하라도 읽고 있으니까 한번 쭉 가볼까 이제?
예제가 7, 8, 9, 10, 11, 12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역함수는 3개 있고 그냥 함수의 그래프니까 6개 그냥 쫙 한번 가볼까? 자, 자, 그럼 예제 7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보면 자 f의 2x-4 이거의 역함수를 얘의 역함수를 여기서는 그냥 gx라고 하자 그랬어. 그럼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그럼 문제에서 g의 2를 구하래. g의 2를 구하랬으니까 항상 우리가 역함수의 기본 성질 f의 a가 b면 그럼 얘는 g의 역함수가 g니까 g의 b는 a 이렇게 써주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g의 2가 역함수를 물론 구해서 되지만 그냥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자 이거야. 자, 그럼 g의 2를 뭐 a라고 해볼까? g의 2를 a라고 해보면 그럼 어떻게 돼? f의 a는 2 이렇게 써줄 수 있을까? 맞나? 그러면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게 2다. 그럼 뭐 집어넣으면 2 나와? 3. 그래서 a는 3. 그냥 이거 써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라. 알겠지요? 자, 여기서는 자, 이 두 번째는 g와 g를 합성해서 합성함수에 k를 집어넣었더니 2래. 자, 근데 우리는 역함수를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역함수를 안 구하니까 자, 얘를 하나 없애볼까? 얘를 하나 없애려면 여기 뭐가 붙이면 돼? f를 붙이면 없어지겠지? 그제? 그럼 f 하나 붙이면 g의 k는 f의 2 이렇게 될까? 그럼 g를 또 없앨까? 그럼 또 없애면 그럼 여기 뭐 나와? k만 남지? 그리고 여기는 f 한 번 더 쓰면 되지? 그래서 f의 이렇게 될까? 그래서 항상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성질을 써서 함수값을 구해가자. 그러면 f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0 집어넣으면 그래서 k는 그냥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 문제가 나오는 거는 역함수를 구해야 할 때만 구하고 아니면은 그냥 다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라. 그러면 여기서 뭐 7-2번 같은 경우는 1, 2, 3, 4, 5 역함수가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어차피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x가 1, 2, 3, 4, 5가 대응하는 게 1, 2, 3, 4, 5잖아. 그럼 역함수도 1, 2, 3, 4, 5가 대응하는 건 뭐야? 똑같이 1, 2, 3, 4, 5 아니냐? 그럼 1, 2, 3, 4, 5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다 더하면 항상 1부터 5까지 다 더한 거는 변함이 없는 거지. 그지? 자, 그럼 7-3번도 이런 것도 어떻게 해라? g가 몇 개 있어? 4개 있네? 그럼 k는 하고 2에다가 f 몇 번 붙여줘라? 4번. 그제? 그리고 f의 2는 k라 이렇게 가는 거겠지? 맞냐 지구야? 정 이해될까 안 될까? 자, 그 다음은 예제 8번은 역함수를 구하래. 역함수 구하랬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는 한번 구해라. 자, 자 얘가 y는 2x-1 역함수를 구하려면 그냥 x랑 y를 자리를 바꿔라. 그럼 x는 얘는 보통 보면 얘를 이걸 y, x는 하고 정리한 다음에 바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그냥 x, y 바꿔. 그래서 x, y 바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y는 하고 정리해줘라.
그럼 y는 2분의 x 플러스 이렇게 될까? 그래서 이제 얘가 역함수가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y는 x제곱. 자, x가 0보다 커졌다네? 그럼 이게 정의역이지? 그러면 나영아, 치역은 뭐냐? y는 x제곱에서 x가 0보다 커졌으면 y도 0보다 어때야 돼? 똑같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정의역, 치역이야. 그러면은 이제 밖에 역함수하면 이게 치역이 되고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역함수는 x제곱은 x랑 y 자리 바꾸니까 y제곱은 x 이렇게 될까? 함수라는 건 근데 y는 하고 나타내야 되잖아. 그 y는 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y 값하고 x 값이 둘 다 0보다 어때?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제곱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양수만 있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 x 이렇게 되고 요게 정의역으로 바뀌니까 x가 0보다 커졌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8-3번. 8-3번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래지. 역함수는 누구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그러니까 이건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어진 함수와 x와의 교점을 구해라. 그냥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제일 중요한 건 8-2번. 자, afx와 fax의 역함수를 구해라. 그럼 이렇게 나오면 자, f의 역함수를 지라고 했을 때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자, f의 ax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래. fax 자, 이게 숫자가 막 바뀔 수도 있고 여기 안에 ax 플러스 b도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래. 요게 나오면 딱 요 순서만 기억을 해줘라. y는 fx면 이렇게 가면 자, y는 fx면 x랑 y를 먼저 자리를 바꿔. x랑 y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될까? x는 f의 ay 이렇게 될까? 맞나? 이 첫 번째야. x랑 y 자리 바꿔. 두 번째 요거를 양변에 f 인버스만 씌우자. 그럼 f의 인버스 x는 이렇게 될까? 맞나? 양변에 f 이렇게 인버스 씌우면 자, 해서 역함수는 이제 끝난 겁니다. y는 a분의 1 f의 역함수 x 이렇게. 그래서 f의 역함수 x가 gx니까 y는 a분의 1 gx 이런 식으로. 그 안에가 식이 바뀌어 있으면 밖에 있는 거는 그냥 구하면 되지만 안에서 바뀌는 거 안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요 순서만 딱 반드시 기억을 해줘라. 그래서 이게 역함수에서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게 얘기야. 요 안에 바뀌어 있는 거에 역함수 구하는 거. 그래서 요거 관계 좀 잘 기억을 해줘라. 알겠지요? 자, 예제 9번. 예제 9번을 보면 자, fx가 3x-1 gx가 -2x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f의 인버스 f1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자, 시경아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지? 합성함수 역함수 씌우면 들어가는데 자리가 바뀌라 그랬지. 그래서 이게 f 인버스 g의 인버스 이렇게 가겠네. 자, 그러면은 얘가 f 인버스 g 인버스 f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f랑 f 인버스가 붙어있네. 그럼 얘는 필요 없지. 둘이 붙어있는 거는 요거는 결국 얘랑 얘만 구하라는 얘기네. 자, 그럼 소윤아 f1이 얼마야? f1 2. 그럼 g의 역함수의 2 구하라는 거네. 그럼 g의 역함수 2는 결과가 얼마 되는가? 그냥 2 되니까 구하라 이 얘기지.
그럼 x에다 뭐 집으면 2 나와? 1. 답은 1이다. 그냥 이거는 이 관계만. 알겠습니까? 그럼 9-2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9-3번은 자 f의 보경아 f의 역함수의 c 이렇게 되있지? 그러면은 거꾸로 가는 거잖아. 결과가 c 된 값. 보경아 결과가 c 된 값이 누구야? 결과가 c 된 값 A, B, C, D 쫙 맞춰서 쓰면 D지 D. 그럼 결과가 D 된 값은 그 다음으로 더 가야지. 2, 그치? 결과값으로 가면 되는 거지, 결과값. 이거는 항상 역함수가 주어지면 거꾸로 결과값으로 가져라. 이따 앱 찾아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가지 함수의 그래프. 자, 여러가지 함수의 그래프인데, 가우스는 할까 말까? 가우스는 너희 어차피 교과 과정에 넣고 학교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요 그래프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들 2차 함수 이거는 근데 y축 대칭 원점 대칭은 그럼 너희 고등수학에서 함수를 했잖아. 함수를 했으면 이거는 알지? 얘는 알지 지금? 요 얘기는 알아 몰라? 이게 지금 y축 대칭 우함수 기함수 y축 대칭 원점 대칭 자 얘는 이제 꼭 반드시 기억해야 돼. y축 대칭 원점 대칭은 자 얘가 f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fx랑 변함이 없더라. 예를 들어서 x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 x를 집어넣는다. 결과 어때? 같이? 해서 그럼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y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어떻게 돼? 다 포개지잖아. 그래서 얘를 y축 대칭함수. 이걸 y축 대칭해서 얘를 우함수라고 하는데 우함수보다는 그냥 y축 대칭함수. 자,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fx랑 비교해봤더니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더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x도 되지만 x 세제곱 이렇게 쓰면 자 x 세제곱을 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x 붙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되는 거 아니나? 그래서 여기다 앞에 마이너스 붙여 빠져나오는 거 똑같지? 그래서 x 세제곱의 형태의 그래프가 뭐 직선 똑같이 어떻게 되는데 대칭이니까 여기 함수값하고 여기 함수값하고 서로 반대. 근데 그냥 1차로 생각해도 똑같은 얘기야. 1차 직선도 그냥 이렇게 쓰면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돼? 얘에 대해서 반대 값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얘를 원점 대칭 해서 얘를 기함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게 이제 f의 마이너스 x가 fx가 되면 y축 대칭 우함수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기함수인데 얘를 가지고 얘네끼리 이제 곱했을 때는 어떤 거가 나오고 합성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까지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 자 우랑 기가 있어. 그냥 우는 y축 대칭이고 기는 원점 대칭이야. 자 그럼 곱하기를 하면 우랑 우를 곱할 수도 있고 우랑 기를 곱할 수도 있고 기랑 우를 곱할 수도 있고 기랑